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일문학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술잔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오늘도 술잔에 대한 얘기예요? 네, 술잔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이런 얘기는 진짜 어디 가서 잘 듣기도 어려워요. 자료 찾는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술잔에 대한 얘기예요? 네, 지난주에 술잔의 역사면 오늘은 술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짜릿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구나. 아무도 모르는 거. 네,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건가요? 자, 그러면 최근에 가장 많이 좀 우리가 이쁜 잔을 찾는다고 하면은 와인잔을 좀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와인잔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와인잔의 원리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질문 하나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된장이나 이 간장 냄새를 맡을 때 독에 코를 집어넣고 향기를 맡는 게 더 많이 느껴질까요? 아니면 넓은 대야에 간장을 넣고 코를 넣고 향을 맡을 때 더 많이 느껴질까요? 독에다 얼굴 넣는 게 제일 그렇죠, 맞습니다. 냄새가 확 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와인잔의 구조입니다. 뭐냐면 네. 와인잔은 작은 단지를 위에 올려놓고 밑에 다리만 붙여놓은 거예요. 우린 그냥 이렇게 마시면 안 되는데 너무 와인을 소주 마시듯 마셔가지고 꿀꺽꿀꺽 이렇게 마시는데 원래는 그렇게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너무 와인에 그 멋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막 흔들고 막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호로록 하면서 맞습니다. 코로 향을 원래 맡아야지 그쵸. 미각이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독에다가 코를 넣고 향을 맡을 때 똑같은 거고 우리가 향을 더 맡기 위해서 그 독에 들어가 있는 간장이나 된장 이런 거 휘젓잖아요. 그거 똑같이 와인잔을 돌리는 거죠. 아니 향을 더 맡기 위해서. 폼이 있고 멋스럽게 마시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죠. 좀 우아하게 맞습니다. 진짜 본질적인 향을 맡을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잔이 이제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와인잔도 이게 와인 판매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두 곳도 아니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지역은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향을 좀 많이 느끼게 하는 그 대표적인 지역이 보르도 와인입니다. 향도 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와인 볼이라고 하는데 쉽게 단지라고 설명할게요. 단지가 깊어요. 깊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향을 맡기가 쉽죠. 그리고 향이 좀 오래 갑니다. 근데 이 향이 은은한 맛을 주로 좋아하는 프랑스의 불고뉴 같은 경우에는 잔이 좀 더 뭉퉁하고 짧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여리여리한 부드러운 향을 맡고자 그런 식으로 또 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와인잔 어느 쪽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 이렇게 옆이 펑퍼짐한 것도 있고. 그게 부르고뉴 잔입니다. 그게 부르고뉴 잔이에요. 이게 조금 볼이 좀 단지가 좀 약간 날씬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잔은 보통 우리가 이제 레드 와인을 마실 때 쓰는 잔도 보르도 와인잔도 아니고요. 부르고뉴 와인잔도 아닙니다. 적당히 중간 정도? 근데 적당히 중간 정도가 어떤 와인잔이냐면 화이트 와인잔이에요. 근데 화이트 와인 그걸로 레드 와인을 마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와인잔하면 바로 제공되는 건 화이트 와인잔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이트 와인잔이 보르도 와인잔보다 조금 작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너무 향을 과하게 내지도 않고 너무 적게 내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와인잔은 주로 화이트 와인잔이 가장 많다. 근데 실은 여기까지 잘 생각을 안 하시죠. 그렇죠. 아니 근데 옆이 이렇게 단지가 큰 옆으로 퍼진 그런 잔도 제가 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한 보편적인 사이즈 정도 되는 한 중간쯤 되는 것도 주로 집에는 그런 잔을 많이 맞습니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화이트 와인잔. 굳이 구분을 하자면 화이트 와인잔이다. 근데 그러면은 아주 날씬한 것도 있잖아요. 아주 날씬한 게 있죠. 그건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지만 주로 샴페인 같은 탄산이 있는 거를 마실 때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샴페인 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아서 이거를 플롯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플롯잔이라고 그래요? 플롯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향을 좀 맡기 어렵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와인잔이 넓은 상태 좁아졌느냐 예. 하는 부분인데요. 이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그러면 주로 파티에서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 예, 예. 근데 파티가 보통 교류잖아요. 예, 교류하게 그렇죠. 되면은 예. 보통 사람들 다 걸어 다니죠. 예. 스탠딩 파티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잔이 너무 크면 부딪히기 쉬운 거예요. 아, 불편하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 보통 파티를 하게 되면은 서양에서는 스탠딩 테이블이라 그래서 서서 마실 수 있는 그 높이가 있는 테이블을 놓는데 예. 그 테이블의 폭이 되게 좁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단지가 넓은 와인잔을 놓으면 좁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위치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끔 최대한 편하게 즐길 수 있게 얇아진 것이 좁아진 것이 이 실은 샴페인 잔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실용적인 이유일 것이고요. 네. 우리가 술 맛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크기가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야식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실은 얇으면 돌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네, 돌리기가 되게 불편해요. 원래 이렇게 멋있게 돌리잖아요. 네. 많이 마실 때. 돌려야지 향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약간 화이트 와인잔 같은 일반 와인잔 같은 스타일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최근에 그 추세가 약간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얇은 잔에 우리가 마시게 되면은 그 폭이 좁은 와인잔에 마시게 되면은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기포가 한 군데서만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고 네. 기포가 상대적으로 좁다 보니까 많이 안 나와요. 네네. 그 뜻은 오랫동안 나옵니다. 아, 그러면 탄산이 금방 날아가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오랫동안 나오는 그 기포를 즐기면서 눈으로 보면서 실을 마시는 게 이 샴페인 중에 하나죠. 아, 그러면은 약간 좀 좁은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좁은 것도 괜찮은데 실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 조금씩 취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좋은 샴페인. 네. 요즘 뭐 샴페인이라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샴페인이라고 쓸 수 있는 거 프랑스에서 나오는. 그렇죠. 프랑스의 샹파뉴 지역에서 만든 샹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스파클링 와인. 네. 보통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네. 좋은 와인 기준은 따로 있어요? 좀?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단 눈으로 보고 즐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탄산이 오랫동안 나오는 거. 네. 근데 그건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열어봐야 알죠. 네. 열어봐야 아는데 그 제조 기법을 보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조 기법을 보면은 인공적으로 탄산을 그냥 주입을 했느냐, 아니면 한 번 더 발효를 시켜서 탄산을 이 와인 속에 용해를 시켰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고 여기에 또 숙성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아, 그 뒤에 라벨에.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소비자들 고르기도 하는 거죠. 아, 일부러 탄산을 주입한 거는 조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네. 그러니까 좀 가격대로 물론 선택을 해야겠지만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기준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최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1950년대 이후. 왜냐하면 1950년대 이전에 이 샴페인 잔은 사발에 다리가 달려 있는 형태였어요. 사발에 다리가 달려. 네, 그러니까 넓은 단지에 네네. 다리가 있고 그걸 갖고 서로가 이제 건배하거나 이랬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귀부인들이 샴페인을 마실 때 이 탄산이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은 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탄산을 최대한 많이 날리고 조금 있는 상태로 마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맛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거에 너무 권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스키 잔 얘기도 해볼까요? 네네. 근데 향을 느끼기 좋은 거는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스키도 역시 향을 많이 느껴야 되는 술이니까 그 좀 깊고 넓은 항아리 같이 그렇게 생긴 거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실은 뭐 맞는데 위스키는 워낙 도수가 높다 보니까 향을 너무 많이 가두게 되면은 너무 그 알코올 향에 다른 향을 못 느끼게 됩니다. 너무 강렬한 거예요. 코끝을 찌르는 듯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와인잔이 쪼르륵 작아졌습니다. 아, 그 위스키 잔은 좀 작아졌죠. 되게 스트레이트 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잔 말씀하시는 건가요? 스트레이트 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샷잔이라 그래가지고. 아, 그건 샷잔이고요. 예, 그건 이제 미국 서부 시대에 총알로 위스키 한 잔을 구입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총알이 현금이었던 거죠 당시에는. 오. 네, 왜냐하면은 당시 총알을 언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예. 또 총알 자체가 당시에 자신의 몸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알을 주면은 위스키 한 잔 딱 주는. 거기서 이제 샷잔이 유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서부 영화 보면은 네네. 얇은 거 있잖아요. 네네. 뭐라고 이걸 표현해야 되지? 물통 같은 거 조그마한 거에 네네. 위스키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네네네. 스테인레스로 만든 거. 아, 네네. 그거 마시잖아요. 네. 그거 갖고 다니면서. 네네 맞습니다.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옛날에 한국의 캡틴 큐 같은 그런 술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캡틴 키 좋아하셔. 그래서 네. 예. 그럼 샷잔 말고 그럼 네.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결국은 거예요? 와인잔이 작아졌는데 네. 이거를 이제 그 싱글 몰트 잔이라 부릅니다. 역시 네. 입구는 좁고 밑에는 좀 볼록해요. 그래서 좀 넓은데 와인잔과 완전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싱글 몰트 위스키 잔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왜 다리가 없을까? 왜 다리가 없을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러운데요. 그렇죠. 이게 알코올 도수 높잖아요. 예. 취하기 쉽잖아요. 예. 그러면 툭 쳐서 딱 넘어뜨리기가 쉬운 거예요. 아. 네, 안전을 생각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키도 좀 작고 단지도 좀 작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깨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지금의 시로 위스키 잔이기도 합니다. 약간 넓고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잔 말씀이신 그거는 거예요? 옛날에 나왔던 잔이고요. 예, 요즘 잔. 요즘 이제 한 20년 전에 나온 잔은 입구는 좁고 아래가 항아리처럼 이제 넓어졌어요. 왜 그런 잔을 제가 싱글 몰트 위스키 잔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잘 좀 젊어야 이런 것 좀 마실 수 근데 있다고 하면 제가 비싸잖아요. 혼나겠죠. 싱글 몰트 위스키는 비싸다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런 잔 한번 저도 찾아보긴 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얘기 좀 해보죠. 막걸리 잔. 네. 뭐 옛날에 그냥 사발에 마셨잖아요, 주로. 그렇죠. 이제 큰 잔에서 한자로는 이제 대포였죠. 예. 대포잔. 네, 대포잔이고 뭐 일반적으로 대포 한잔하러 가자면 소주를 타는데 원래는 막걸리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실은 우리나라 전통 잔을 보면은 절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되게 아담하고 네. 작고 이뻐요. 특히 이제 궁중에서 쓰였던 것은 주로 은잔이 많이 쓰였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은잔이 궁중에서 많이 쓰인 이유는 이 독을 판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커멓게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우리 옛날 잔에 대한 관심은 없지?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술은 그냥 넓적한 데나 그냥 소주잔에 마시는 거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문화를. 그러네요. 너무 속상해요. 네. 그런 잔이 근데 우리 전통주 보면 표주박잔 같은 것도 네. 나오지 않아요? 네, 뭐 옛날 맞습니다. 드라마나 이런 데 영화 보면. 네, 나오죠. 근데 실은 표주박잔 하면 그냥 표주박으로 막걸리나 마셨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 박을 쪼갭니다. 예. 쪼개진 것 같고 커플들이 서로 한쪽 나눠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혼식 때 씁니다. 결혼식 때 그랬나? 네, 옛날 결혼식 때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가 그걸 가지고 이 술 한 잔씩 먹여주는 거죠. 예. 먹여주고 예. 그걸 합치면 예. 유일하게 딱 맞는 잔이 서로가 그 쪼개진 표적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연예인들끼리 사귈 때 하트 같은 거 쪼개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같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술잔 문화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결혼할 때 아예 표주박을 가지고 은으로 만듭니다. 표주박잔을. 은잔 형태로. 예. 너와 나, 신랑과 신부는 유일하게 합칠 수 있는 게 이 잔밖에 없다고. 그 잔이 컸어요? 컸죠. 표주박이 우리가 좀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약간 이렇게 호리병 같이 중간이 조금 약간 좁고. 네, 그거를 이제 쪼갠 형태인데 보통 이제 제 사람 손바닥 정도의 잔이었어요. 네. 왜 그걸 전혀 몰랐을까요? 우리가 진짜 관심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천천히 마시고 음미하고 즐기고 가치가 있고 이런 문화를 다 특히 술 쪽은 다 서양이다, 외국이다, 선진국이다라는 전 4대 문화가 되게 심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쪽은. 참 어차피 와인잔도 항아리예요. 단지 이거 올려놓은 것뿐인데 그건 우리가 멋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전통주에도 굉장히 멋진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 또 하나 이제 사랑과 연관된 또 그 잔이 하나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신발잔이라고 있었습니다. 신발잔요? 네, 이거 이게 우리 뭐냐면 객기 부를 때 대학생 때 신발에다 넣어서 술 마시고 그런 건데 맞지만 이게 뭐냐면 네. 사랑을 고백하는 용도로 쓰였는데 난 당신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고요. 근데 진짜 신발이 아니었죠.
그럼... 신발 형태를 가진 토기, 도자기 잔이었습니다. 네. 이런 또 운치가 또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어떻게 좀 팔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신발잔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런 걸 스토리로 만들면요. 아까 표주복 잔 있잖아요. 네네. 뭐 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잔 연인들끼리 갖고 다닐 수 있는 이제는 뭐 패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얼마든지 그런 잔을 갖고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참 빨리 살려야 됩니다. 예, 그러게요. 명욱 교수 만나면은 이렇게 우리 전통의 아름다운 뭔가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네요. 더 열심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